이제 언박싱은 했고 카메라 설정부터 하나씩 해볼까? 하이 가이스, 고노고입니다. 갤럭시 S22 새 카메라 써볼 생각이 좀 신나 있는데요. 새 핸드폰, 새 카메라로 우리가 나가서 신나게 찍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세팅을 좀 바꿔서 쓰면 좋은 설정들 오늘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설정하는 거는 S22와 S22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 한 번에 보여드릴 건데 카메라 설정에서 큰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입한 모델에 맞게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오늘 영상을 후원해준 U+의 갤럭시 22 사전 예약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22가지나 되는 혜택을 마음대로 골라서 조합하는 방법, 그리고 고나고 버전의 혜택 조합은 또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도 소개할 테니까 사전 예약 고민하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갤럭시는 현재 촬영 모드가 사진인지 동영상인지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설정값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먼저 사진 모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세팅해 줄게요. 첫 번째, 장면별 최적 촬영. 피사체의 종류를 인식하고 풍경은 더 비비드한 컬러로, 그리고 음식은 붉고 노란색 계열을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컬러 톤으로 촬영을 해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는 찍어서 바로 공유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컬러 보정을 1차로 해주는 의미에서 저는 이거를 켜두고 쓰는 걸 추천해요. 세부 메뉴로 들어가 보면 문서 스캔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켜뒀어요. 계약서나 명함, 또 뭐 영수증 같은 거, 이런 문서 촬영할 일이 종종 있거든요. 나름 얘가 인식도 잘하고 또 문서가 인식된 순간에도 한 번 더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켜두고 사용을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촬영 구도 추천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피사체를 두고 앵글을 잡고 있으면 최적 촬영 지점에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거기에 가운데를 맞춰주면 이제 베스트 샷이 준비되었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베스트 샷이 아니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죠. 인물 촬영할 때는 세 분할 그리드 지점에 피사체가 놓일 수 있도록 안내를 얘가 해주니까 뭐 아주 기본적인 앵글 가이드는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리드를 켜놓는 걸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이거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QR코드 스캔. 이거 당연히 써야죠. 네 번째, 촬영 버튼 밀기. 촬영 버튼을 밀었을 때 어떤 기능이 동작할지 정할 수가 있어요. 디폴트는 고속 연사 촬영인데요. 저는 이것보다는 GIF 만들기를 더 자주 쓰게 됩니다. GIF는 영상과 달리 메신저 앱에서 제가 직접 전송을 해도 상대방이 다운받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실시간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용해요. 그리고 사진 형식에 들어가 보면 고효율 사진으로 촬영을 할지에 대한 설정이 있어요. 고효율 압축 포맷을 이용해서 사진의 사이즈는 줄이면서 화질은 거의 손실이 없도록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압축 포맷을 지원하지 않는 기기나 앱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안에서 내가 모든 촬영과 편집 그리고 공유까지도 이 안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고효율 압축 요거 써도 됩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을 해두고 나중에 이제 그 파일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일이 있다? 공유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 설정은 꺼두는 게 좋아요. 사진은 근데 공유하는 맛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이거는 꺼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 꺼두는 걸 추천합니다. 그 바로 아래 RAW 파일은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치기 전에 센서에서 받아들인 정보만을 그대로 기록한 파일인 만큼 내가 원하는 특별한 색감이나 혹은 보정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방향이 있을 때 이거를 켜두고 사용을 하면은 화질 열화 없이 아주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스마트폰 사진에서 그 정도까지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꺼두고 사용을 하고 또 꺼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용량을 진짜 엄청 많이 차지하거든요. 셀피에 보면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이 있죠. 이 설정을 켜게 되면 셀피 촬영할 때 화면에 보이는 미러 방식의 사진 그대로를 저장하게 돼요. 이걸 끄면은 촬영할 때는 미러를 보고 촬영하는 건 동일하지만 저장할 땐 좌우 반전이 돼버려서 저장이 돼요. 이거는 끄는 게 맞아요. 사진을 직접 촬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셀피로 글씨가 있는 물체와 함께 사진을 찍어보면 보이는 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 글이 반대로 찍혀요. 실제 우리가 보는 대로 오른쪽은 오른쪽에 왼쪽은 왼쪽에 저장을 하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꺼놓고 사용 중입니다. 바로 아래 셀피 색감 같은 경우는 뭐 이거 궁금한 분들 없죠? 이건 무조건 화사하게죠. 얼굴인데.
이제는 동영상 모드로 가서 설정을 계속 해볼게요. 카메라에서 동영상 모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촬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해상도는 UHD 30프레임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설정에 들어가서 하나씩 같이 세팅을 해봅시다. 자동 FPS, 이거는 꺼줘야 하는 설정입니다. 말은 좀 되게 그럴싸하게 적혀 있긴 한데요. 빛이 부족하다고 뚝뚝 끊기고 볼 수 없는 영상을 찍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빛이 부족할 때는 저는 그냥 아쉬운 대로 어둡게 찍히는 편을 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상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꺼주세요. 동영상 손떨림 보정은 켜주세요. 슈퍼 스테리라고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크롭되는 설정은 밖에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동영상 손떨림 보정은 이렇게 켜두고 슈퍼 스테리만 필요에 따라서 밖에서 켰다 껐다 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녹화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파일 크기 줄이기 옵션이 있죠. 이거는 꺼주세요. 역시나 영상 촬영한 거 우리가 편집도 하고 또 많이 공유를 해야 되죠. 이 포맷은 지원하지 않는 앱이 많아요. 그래서 꺼주고 HDR10 플러스 이 옵션도 꺼주세요. 물론 좋은 옵션은 맞아요, 이게. 하지만 아직은 이거를 지원하지 않는 앱과 기기가 더 많거든요. 다른 기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컬러가 완전 붕 떠있는 결과물로 보이니까 이거는 아직은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줌이 있는데 이거는 켜주세요. 동영상 촬영 중에 줌인을 하게 되면 앵글 안에 있는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지향성을 조절한다는 건데 화면에 보이는 소리를 중점적으로 담는 게 훨씬 좋고 자연스러우니까 이거는 켜주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뒤로 돌아가서 일반에 보면 자동 HDR이 있어요. 이거는 켜주세요. 이건 제가 앞서 소개했던 거하고 다르게 동영상 포맷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정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하늘이 유달리 파랗고 아주 예뻐 보이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켜두고 사용하는 게 쉽게 더 예쁜 영상을 찍기에 좋아요. 대상 추적 AF, 이거는 무조건 켜고 쓰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엄청 좋은 기능이에요. 카메라에 있는 AF 트래킹 기능인데 영상에서 선택한 피사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초점을 맞춰주고 취소할 때는 한 번 더 눌러주면 되고 또 다른 스팟으로 이동할 때도 눌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켜두고 사용하는 편이 좋아요. 위치 태그 같은 경우는 저는 나중에 장소별로 사진과 영상 모두 모아서 볼 수 있도록 켜뒀어요. 그런데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나 또 위치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이 위치 태그를 켜두고 쓰면 나중에 데이터 관리하기에 편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촬영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량 버튼, 이거 누르면 당연히 촬영이 시작돼야죠. 그리고 음성 명령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이거를 당연히 선택을 해 놓으면 편하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절대 사진 찍으면서 김치, 스마일 이렇게 절대 안 하게 되거든요. 대신 본능적으로 저는 손바닥을 내미는 편이라서 이게 또 되게 편해요. 단체 사진 찍을 때. 그래서 이걸로만 사용 중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설정 유지로 들어갈게요. 여기서는 카메라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카메라로 돌아와서 열었을 때 어떤 설정들을 기억할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카메라 모드만 켜뒀습니다. 나머지 셀피, 화각과 필터, 그리고 슈퍼스테리는 혹시나 제가 켜둔지 모르고 그대로 그냥 촬영할 경우에 곤란한 설정들이라서 항상 제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때만 켜는 동작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카메라 모드는 영상 촬영할 때 계속 영상 촬영하고 또 사진 찍을 땐 계속 사진만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이렇게 세팅을 해두는 편이 좋더라고요. 이 정도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실수로 원치 않는 옵션으로 촬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원하는 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나중에 막 곤란해지는 경우 없이 그냥 편하게 사진도 찍고 영상 촬영하고 또 공유도 원하는 대로 하면서 아주 즐겁고 신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사진 많이 찍어보지 못한 상태라 지금 실제 촬영한 사진들은 앞으로 영상이든 또 인스타로든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설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영상 제작할 수 있게 도움 주신 U+ 갤럭시 S22 사전 예약 혜택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구매할 때 도움되는 정보랑 혜택들이 꽤 많으니까 꼼꼼히 끝까지 봐주세요. 매년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통신사에서 혜택 경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라면은 처음에는 그게 막 엄청 좋아 보였던 혜택들도 실제로 우리가 1년, 2년 사용을 하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U+ 혜택 조합이 저는 좋았던 게 첫 번째, 실제로 제가 사용하던 서비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이 금액 그대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요.
두 번째,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원하는 조합대로 만들어서 개인별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체 혜택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하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최적의 조합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크게 나눠보면 프리미엄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멤버십 각 항목에서 하나씩을 골라서 총 3개의 서비스를 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모션으로 유튜브 프리미엄과 스포티파이 무료 체험 혜택도 선택 가능한데요. 먼저 프리미엄 서비스를 보면 이게 주인공이죠.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든지 이거야말로 정말 1년 내내 두고두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죠, 이거는. 혹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거나 혹은 새해 목표에 운동이 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갤럭시 워치 4나 갤럭시 버즈 2를 받아서 운동할 때 사용하는 걸 선택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됐고 나는 이미 다 쓰고 있다. 다 있다. 그렇다면은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리뷰 영상으로만 봤거든요. AI 스피커에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된 구글 네스트 허브도 있어서 스피커로 골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서비스에서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카테고리와 서비스를 고르면 될 것 같은데요. 음악 스트리밍을 새로 구독을 하고 싶다면 여기선 당연히 진이죠. 전자책 구독이 없다면 밀리의 서재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서 지극히 본인이 1년 동안 안 까먹고 자주 사용하면서 혜택을 아주 잘 누릴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저는 몇 가지 고민 중인 게 CGV랑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그리고 진짜 이거 없으면 저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쿠팡이츠. 이거 중에서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이건 정말 다 쓰는 게 이득이니까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걸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무료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는 첫 프리미엄 대상자만 해당되는 거라서 저는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반가운 게 스포티파이 6개월 무료 체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애플 뮤직이랑 이 스포티파이 비교한 리뷰도 한번 올렸었거든요. 여전히 저는 스포티파이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스포티파이 6개월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U 플러스 혜택의 장점인 다양성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결국 이거를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서 개인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두 번째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저의 상황을 대입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저는 혼자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 시간 보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전형적인 헤비 컨텐츠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취미로는 드라이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라이딩, 자전거 라이딩을 또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컨텐츠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제가 아이디를 가족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디즈니 플러스를 새롭게 구독 시작해서 보려고요. 마블 시리즈 중에서 제가 놓친 것도 좀 있고 호크아이 시리즈가 또 그렇게 재밌다고 해서 보고 싶었는데 아주 잘 됐죠. 또 이제 드라이브를 가거나 캠핑을 가서는 조용히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책도 좀 읽으면 딱이고요. 자동차는 현재 테슬라 모델 Y를 타는데요. 스포티파이가 내장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무조건 스포티파이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게도 이미 구독 중이지만 하지만 아직 안 써본 분들이라면 무료 6개월로 꼭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음식은 라면이랑 소세지 굽는 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쿠팡 이츠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진짜. 쿠팡 이츠 할인권으로 결정. 그럼 이 조합이 갤럭시 S22 U 플러스 혜택 고나고 버전으로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혜택들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이제 여기에 추첨을 통해서 매일 22명 8일 동안 총 176명에게 S22 구매 비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쏜대요. U 플러스 매장이나 온라인 샵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입력하면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둘둘 이벤트이기 때문에 당첨된 예약 번호로 U 플러스 투게더 휴대폰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응모할 때부터 가족과 같이 아니면 친구와 같이 당첨되면 아예 우리가 딱 같이 하기로 정해놓고 그리고 응모를 하면 재밌을 거예요. 이게 또 다행인 게 사전 예약 첫날부터 매일매일 주구장창 당첨될 때까지 매일 중복 응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사전 예약할 거면 첫날부터 하고 그리고 21일 계속 넣어서 저는 꼭 반드시 받아내고 말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더보기란에 이벤트 주소를 적어뒀으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S22로 구매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이벤트 꼭 바로 지금 당장 참여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S22 당첨이 안 돼도 S22 전용 문어 케이스는 승산이 있어요. 왜냐면 이 문어 케이스의 경우는 투게더 결합 관계없이 개통만 해도 딱 지급이 되니까 이 귀여운 케이스라도 내가 좀 받아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번 이벤트 같이 참여해봅시다. 이렇게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입할 때는 혜택 다 챙겨 받으면서 사용하는 내내 즐겁게 사용하는 게 당연히 좋잖아요. U+에서 이번에 다양하면서도 또 동시에 조합해서 사용하기에 아주 좋게 혜택 구성을 좀 재밌게 잘 한 것 같아서 구매하실 분들은 사전 예약 고민을 하면서 이런 혜택들도 꼼꼼히 잘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전 예약한 스마트폰을 받게 되면 얼른 하고 싶었던 여러 다양한 비교 테스트들 해보고 또 리뷰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Bye guys!